말해보아라 백성아. 내가 지금 약간 예민하구나. 아무도 모르게 여기를 예약하고 아무도 모르게 여기가 그렇게 불법적인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제 옆에 계세요. 누가요? 김창욱 교수님은. 저는 지금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 핑계, 자기 방어. 요즘 갱년기십니까? 갱년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2번,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3번, 마음의 뾰족한 바늘을 제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질문하는 분은 MBTI가 뭡니까? 예? T? 틀렸어? T. 어디 계세요? 요즘 갱년기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언제부터 갱년기가 오신 것 같습니까? 저희 집 식구들은 10년 전부터 왔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한 요 근래에 좀 더. 그러면 식구들이 매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식구들은 1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은 요 근래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선생님이 갱년기라고 느낀 건 어떻게 느끼셨어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계속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요 근래는 약간 바늘 같은 게 있나 봐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신경을 건드리면 그 사람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스스로 느껴서 뭐 의학이라든가 이렇게 약이라든가 또 호르몬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는 저한테 이제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약간 예민하구나 뭐 이런 거를 요새 계속 느껴서 아무도 모르게 한 달 전에 여기를 예약하고 아무도 모르게. 여기가 그렇게 불법적인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뭐 여러분과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 정치인을 옹호한다든지 제가 웬만하면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아무도 모르게 여기를 예약해서 아무도 모르게 여기를 와가지고 그리고 계속 얘기해 보세요. 상처 더 받아보게요. 자, 얘기해 보세요. 빨리. 그만큼 소중했다는 거죠. 거짓말도 잘하네요. 거짓말, 핑계, 자기 방어, 갱년기의 확실한 증상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남편이랑 같이 오던가 친구랑 같이 오는데 저는 혼자만의 선생님을 만나서 힐링하고 싶고 또 저의 이런 뾰족한 마음을 좀 풀어보고 싶어서. 근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제 옆에 계세요. 누가요? 김창욱 교수님은. 그건 주님 아닌가요? 늘 내 옆에 계시는 분은 주님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잘 때도 계속 틀어놓고 자고 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이 좀 실현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좋으니까. 또 엄한 사람 욕먹이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처먹고 있고 그래서 나에게 병이 왔다. 이런 느낌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근데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저에게 느낀 건데 그래서 하나의 강연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가 이제 보통 3시간 많으면 4시간 녹화를 하고 김창욱 쇼 2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9시간에서 10시간을 찍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앉아있고 저는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의자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쪼그려 앉아있는 게 그림이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이제 의자를 갖다 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쪼그려 앉아있다가 뒤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아닙니다. 그냥 그럼 의자 없이 쪼그려 앉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3시간, 5시간, 9시간을 서서 말을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등에 이렇게 누가 귀신이 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내 어깨를 이 고무줄로 계속 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한 5, 6년 전에 받았는데요. 4번, 5번을. 이제 그러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러 가고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등이 굽었다, 등이 튀어나왔다. 근데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은 그냥 튀어나왔다, 뭐 삐뚤어졌다, 휘었다 이렇게만 말하는데 제 강연을 보신 분은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럴까요? 오래 서 있고, 두 번째는요? 짝다리요? 말을 정말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앞으로 이제 가만히 봐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상체를? 좀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한쪽은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한다고요. 아, 그러셨어요? 이거 자신은 이렇게 됐잖아요. 이 자세가 허리와 목에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저보고 틀렸다는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하래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약간 골반이 제가 앞으로 빠졌고, 그래서 골반을 뒤로 하고 가슴을 하늘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래요. 이거 예수님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기도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합니까? 가슴을 하늘로 올리고 골반은 뒤로 빼고. 어떤 자세가 좋냐면요, 내가 최고야라는 자세가 좋대요. 거만하게, 이렇게 거만하게 하래요. 내가 최고야, 나 강사 최고야. 아니, 이렇게 강의를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걸어 다닐 때는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려고 하거든요. 가슴도 이쪽을 이렇게 보고, 그래야 고개를 이렇게 거북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거북목이 되잖아요. 앞을 숙이니까.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갱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엄청 큰 타격을 한 번 입어서 갱년기가 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갱년기는 오래된 것이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그 약하던 부분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세가, 제가 이렇게 한 지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 자세가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분이 이랬어요. 갱년기는 왜 오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이렇게 해야죠. 말해보아라, 백성아.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고? 나는 위대하다. 이거 영화 300에 보면 걔 아닙니까? 목걸이, 그 빤스 입고 목걸이 이렇게 많이 둘러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그 사람은 허리 괜찮다고요. 그 자세가 좋대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게 맞춰줬어요. 나를 생각 안 하고. 지금 얘기하신 선생님이 본인을 생각 안 하고 본인의 일에 엄청 맞췄을 것 같아요. 내가 일 프로페셔널하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선생님,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현역으로 어떤 종류의 일을 하세요? 네,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열정적이신 편이시죠? 네, 그런 편입니다.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회계학입니다. 목소리 자체가. 그러면 이제 회계학, 숫자 하나가 중요해. 생각할 것도 엄청 많아. 지금 선생님 목소리에서 아주 엄청난 열정과 질서와 차분함과 모든 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 느끼실 거라고요. 거기에 어떤 열정도 느껴지고, 질서, 어떤 반복되는 어떤 감정의 컨트롤, 이렇게 이제 17년, 18년 해온 거예요. 맞춰서. 학생들을 위해서든 내 프로페셔널한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든. 그러니까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의 이 척추가 굽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감당했어. 왜? 그때는 내 몸과 마음에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40이 되고 50이 되면 그렇게 20년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정이 사그러들면서 이 용암이 밖으로 터진 건지. 근데 이제 가족들은 10년 전부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것을
인지나 인정을 하진 않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은 안 그러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칼이 너무 날카롭고 이게 세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인들은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의 마음 저쪽 안에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마음이 되게 여리고, 나는 눈물도 많고, 난 감수성도 많고,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더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난 더 여린 사람인데? 난 자그만한 거에도 놀라고, 막 아파트에서 나가다 까치 보면 까치하고 대화도 하고, 까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본인은 본인이 누군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사람하고 이제 생각하는 이게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10년 전부터라고 얘기했는데 그 누굽니까? 남편분입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집에 가면 좀 편안하니까. 남편분이요? 네. 제가 뭘 자꾸 시키나 봐요. 지금도 목소리가 좀 그래요, 저는. 사실 그 말투겠죠, 에너지. 네. 그런 게 딱. 분리수거했어? 자기야, 할 때 한 번에 깔끔하게 하란 말이야. 월수 뭐 나가는 날이야? 유리병! 아이들에게도 그러셨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건 했다는 겁니다. 했네요.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했네요. 근데 어쩌면 선생님, 우리가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의 성향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향에 잘 맞는 뭐 회계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계학을 하다가 우리가 좀 더 아주 뭐 건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완전한 철저한 수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복잡한 수학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관계나 감정 중심적인 것보다는 조금 약간 건조하게 이 사실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직업, 특별히 그 직업을 엄청 열심히 프로페셔널하게 오랜 세월 했다는 것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일단 선생님이 열심히 살아온 지난 수십 년에 대한 인정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선생님이 40대신가요? 50대 초반이신가요? 50대 중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이 50 중반에 온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70에 아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너무 많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갱년기가 왔다는 건 저는 슬픈 일이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알 수 있는 좋은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돌아보겠죠. 남편과의 관계든 자식과의 관계든 내가 살아온 방식과의 관계든 그걸 비로소 돌아볼 수 있는 삶에 되게 좋은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마음에 힘이 생긴다면 본인이 살아온 시간, 본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내 마음을 휘어가면서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주시고 남편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진심이었으니까. 열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정신이 나가고 자기 척추가 나가고 자기 멘탈이 나가는데 왜 모르냐면 그 사람들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딸을 진심으로 키웠고 일을 진심으로 했고 사업을 진심으로 한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모르죠. 취해서. 근데 조금씩 쌓인 거죠. 허리 틀어지는 것도 쌓이고 거북목 되는 것도 쌓이고 등이 꼬이는 것도 쌓이고, 그러니까 아픈지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아이들도 컸고 여러분의 학교와 회사도 성장했고 대한민국도 성장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저보고 이제 어디로 여행 가고 싶냐 그러면 시간 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뭐 학교 다닐 때 20대에 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돈을 많이 뺏겼거든요. 항상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구가 500원만 줘봐라. 꿔줘. 그래서 늘 돈을 꿔줬어요. 그리고는 10년 전에 안산의 반월공단에 강연하러 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한테 돈 뺏었던 친구가요. 끝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식사, 점심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강사료 뺏으려고? 제가 만약 시간여행을 간다면 그때 친구한테 돈을 뺏기고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나는 공부를 못해서 왜 이 학교에 왔을까? 난 똥멍청인가? 나는 잉여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때 저를 이제 이 나이가 된 제가 한번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걔가 학교 이렇게 가는 모습을. 우리 교수님이 영상으로 지금의 교수님이 그 전의 교수님에게 짧게 얘기 한번 합시다. 기도할 때 신을 만나고 싶으면 두 가지 기술이 있대요. 기도의 기술 소개하겠습니다. 1번, 짧게 해라. 뭐라고요? 짧게 해라. 길게 말하는 건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합니다. 진짜 신을 만나고 싶다면 기도하실 때 짧게 하시고, 두 번째는 거짓말은 하지 말랍니다. 근데 그게 자기 자신하고 만나는 방법도 비슷하대요. 첫 번째는 짧게 해라.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마라. 멋지게 말하려고 하거나 화려하게 말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저 감독님 보시고 감독님을 과거의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옛날에는 정말 힘들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취업을 시키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지쳤나 봐요, 제가. 그렇지만 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50대 중반 아줌마가 돈을 버니 계속 다녀.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어디 가서 돈을 버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서 가정이 보탬이 되도록 할 테니까. 자, 이런 거는 말입니다. 자, 우리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교수님 성함 한번 부르시고 누구야라고 하시고. 수경아, 네. 수고했어. 그리고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상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역할로서는 정말 세련되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내 이름을 부르기엔 너무 어색하고 멋졌고, 내가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너무너무 나한테 멋졌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너무 그냥 멋졌고 어색하고. 그렇지만 교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멋쩍음에서 느껴지는, 다른 사람도 다 느끼셨겠지만 그 아주 묘한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음성에서 느껴지는 어떤 우리의 모든 그게 나중에 꼭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의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누가요?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하죠.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씨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